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성우경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지난번에 오셨던 학부모님들이시죠? 네, 혹시 오늘 새로 왔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지난번 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테마는 2탄으로 해가지고 스카이 가자. 네, 지금도 꿈을 꾸실 수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네, 그 준비하실 수 있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근데 자식은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자식한테 네, 하지만 자식이 거부했던 네, 그런 노하우들을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양력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청에도 네, 제가 20몇 대를 뚫고 들어가서 근무했었고요. 그래서 주로 선생님들 컨설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현 대치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원장님 소개받고 좀 영역을 넓혀보려고 이렇게 지금 팀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이제 생겼던 것 같고요. 네,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 괜찮은 사람이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제 조금 순서는 좋은 자극에 대해서 뭐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습해야 하는 스킬들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조폭 얘기도 좀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입시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곧 이제 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자극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는 말한다고 막 따라오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식도 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좀 얘기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여하튼 좀 그런 측면에서 말보다는 어떤 자극들을 자꾸 줄 수 있는 거 그런 형태들이 우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토대들이 있어야 뭔가를 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 부분인데요. 네, 지금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그냥 뭐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는 그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무데나 갈까? 아무거나 갈까? 아마도 뭐 글쎄 하면서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결정을 해주세요. 네. 이거 이렇게 해. 아, 옷 입은 거 유치원 때부터 관여하시잖아요. 이 옷 안 돼! 그러면서 막 옷을 저기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어려서부터 대한민국은 네, 너무 끼고 사셔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조금 결정해주는 의도는 좋죠. 아이에게 더 좋은 거, 좋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뭔가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작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게 어려운 세대가 더 요즘의 세대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시대가 요즘에 이제 들으시는 얘기가 선택장애가 있다. 왜 그러죠? 옛날에 막 이렇게 부모님들 생각하시면 막 선택장애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학부모님들의 부모님 세대는 선택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뭔가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의 부모님들은 선택장애가 있으실 수 있죠. 너무 선택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래도 그나마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막 끼고 이렇게가 아니셨으니까 뭔가 또 이제 어른이 돼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터득이 되시기도 하고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데 학생들이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도 선택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도성은 사라지게 되고 아이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들도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키우실 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주실 수 있지만 결국은 인생은 그 아이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니면 진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삼성에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입사 이모님한테 막 전화를 하시는 거죠. 제 아이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이 친구는 전략기획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번호를 어떻게 알고 했는지 막 실무자들이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가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대학의 강의를 선택을 하는데 아이가 안 하고 부모님이 다 루트를 뭔가 이렇게 하거나 결정하시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평상시에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은 이제 떠나보내시는 훈련들을 조금 하시고 그러면서 결정해봐. 부모님이 골라주실 수 있죠. 근데 개입하실 땐 이런 거죠. 얘가 죽을 것 같으면, 얘가 진짜 나쁜 길로 가는 선택을 했으면 그때는 개입을 하셔야죠. 그것도 네 선택이니 오케이 가봐. 이거는 아니죠. 네, 그런 길들이 보이시는 그런 거 빼고는 어떤 이제 기호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조금 인생에 있어서 실패해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지점들이니까 학생이 뭔가를 계속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은 거 아닌가. 의대를 가면 이 의대를 지원했던 친구들, 그래서 합격했던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들어갔던 자원들이 이제 첫 충격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면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들어왔더니 더 괴물 같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엄청 스트레스가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되는데 실패라는 걸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그때 튕겨져 나가는 애들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대를 영원히 빠이빠이 하거나 그래서 서로 막 부모님과 뭐 아이가 관계가 이제 막 어려워지거나 네. 그 다음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 어떤 부분들을 계속 결정하게끔 해주시는 거. 그때 아이가 조언을 물으면 조언을 해주시거나 이런 지점들이 입시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학교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가 헤쳐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지금 중학교는 별로 도움 안 주셔도 티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수행평가를 힘들게 하나요? 시험이 막 어려워가지고 옛날처럼 막 성적이 등수가 나와서 왜 나는 이 성적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 것들도 없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자신감 있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이제 충격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건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셔서 자녀분과 함께 나이키 매장을 가십시오. 그래서 신발을 하나씩 사주시고요. 나이키 정신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이들이 도전 정신이 없고 뭔가를 지금 막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주저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네. 너무 걱정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일단 뭘 하든 어찌됐건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의외로 대학을 가서도 뭐 이제 이공계 쪽으로 가면 석박과정을 가는 게 본인의 커리어에서 되게 좋은 부분인데 그때 학생들을 뽑을 때 네, 인터뷰 이렇게 교수님이 하셨던 걸 보니까 제가 꼭 뽑는 애가 있다. 아이 중에 학벌은 높지 않았는데 서울대 자원이 아니었는데 서울대 이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뽑을 때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이거가 있으면 나는 꼭 뽑겠다. 라고 하셨던 근데 이런 애가 별로 없다. 그게 뭡니까? 도전하는 애다. 네, 저 지방애인데 그 지방애인데 뭔가 대화하다 보면 이 친구가 도전 정신이 뛰어가고 사실 대학원 과정은 지방에 있는 그 대학원의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스카이 출신이실 수 있잖아요. 인맥들이 다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맥 타고 대학원 가는 게 제일 수월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돈 주고 짜응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추천은 해주죠. 그래서 만나봤을 때 우수하면 뽑는 이런 건데 여하튼 그런 장면에서 도전 정신이 보이는 애들이 있는 거. 본인도 하시는 얘기가 내가 새로운 것들을 했을 땐 나도 주저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런 걸 막 겁없이 덤비더라. 그러면 평상시에 이런 도전의식이 뭔가를 해야 됐다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대학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그런 것들을 막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러면 좋은 신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해보고 싶은 게 있구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러면 일단 내가 밀어줄 테니 해봐. 네. 거기서 좀 실패하면 어떨까요? 아직은 뭐 어른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뭐 벽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도전해보는 이런 것들이 습성화가 되면 결국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어떤 도전 정신을 심어주실 수 있는 거 그것 또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할 거냐 해서 여기는 지금 서울과학고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일단은 중학생 과학 캠프 이런 거 있는지 아셨나요?
네, 그러셨구나. 그럼 이런 거 이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모르셨던 이런 지점들을 찾아가면서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서울과학고 지금 하나 찾아들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사이버 영재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원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냥 뭐 해봐라. 막연하게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장이 있어. 뭐 이거는 뭐 성적도 아니고 편안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여기에 이제 영재교육원에서도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과학고 중에 영재학교 중에 예술자 들어가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의 친구들도 약간 그 수학과학을 잘하면서도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런 이제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영재학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실 수 있는, 네. 영재학교는 교육체계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중학생들도 영재학교는 갈 수가 있고요. 선발해서 일단 합격만 하게 된다면, 그럼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뭐 이런 부분들을 졸업하고 이제 어떤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들을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루트들로 뽑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교육들을 받으실 수도 있는 측면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대학이라는 데가 얼마나 좋은지 또 보면 틀릴 거 아니에요. 야, 여기가 서울대야, 여기가 연세대야.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시면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그런 이제 대학의 좋은 건물과 뭔가 대학생들 막 다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사실 캠퍼스가 좋아서 그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지점들에서 대학에서도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돈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청하셔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요거는 지금 농생공 쪽의 대학에서 하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서울 애들에게는 요 서울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오픈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지방 애들한테 공지해줘 가지고 신청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서울대 사이트, 입학처 이런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뭔가를 결정하게 하고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경험해 보면서 도전하는 부분들에서 아, 나 할 수 있네, 재밌네,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유능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서 서울대학교도 이런, 대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은근히 꽤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요 지점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이런 데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도 청소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나라가 약간 해양 어떤 과학, 과학관, 이런 식에서 또 하는 어떤 약간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들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사이트들도 활용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으시고요. 여기는 K-MOOC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무크라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대학교 과정의 강의들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1, 2학년 수준의 강의들. 근데 이게 이제 K-MOOC라는 거는 교육부 산하에서 이제 만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무료로 대학의 강의들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지금 사진은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세계의 유명한 그 석학들, 그런 사람들의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노벨상 타고 이랬었던 그런 맥락들을 하는 강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쉽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서 학생에게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지점들이 되고, 요거를 어떻게도 이용하실 수 있냐면 AP라고 해서 대학 과정을 미리, 그럼 우리 아이는 외국 갈 건데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이제 과정들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또 그런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어떤 과정들이 궁금하면 막 들을 수 없잖아요. 돈 내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서 들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는 강동의 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데가 있는 것도 아시나요? 네.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으셔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다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나 직접 이렇게 체험하게끔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기관들에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자꾸 자극을 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는 그거보다 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면서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아 내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하시고 이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게 마지막에 구청에서 네 구청 여기 강동구청 안에도 청소년들 중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작게는 있다. 뭔가 이렇게 뭐 해외를 가거나 이런 거는 없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구청과 뭐 이런 시청의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기는 한 건데 이런 지점들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요 PT를 작업할 때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아마 어디선가 들으셨을 건데 꿈길이라는 사이트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도 직업체험 같은 아니면 어떤 이제 과학이나 뭐 인문사회나 이런 쪽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는지를 정보들을 쫙 모아져 있는 거가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직접적인 체험들을 하시게 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자꾸 결정해 가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뭔가를 도전하는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이렇게 안내 드렸으니까 그 지점들을 지금 이렇게 기억하시고 못 적으셨으면 나중에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또 올라오니까요. 중간에 막 이랬던 작업은 아마 편집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학생에게 충분히 어떻게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지점이 있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아이가 결정해가고 도전을 해가면서 명확해지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해지면서 본인의 어떤 진로 방향성들이 구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면 뭐 특목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진로의 방향성들을 잡히게 되면 결국은 그게 입시에 있어서는 되게 결정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점들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말로 뭔가 이렇게 보다는 아이들이 이런 경험 속에서 스스로 조금 더 터득해 가고 해갈 수 있는 지점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이 측면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단에 저번 주에 했었던 강의를 기억하시면 결국은 어떤 목표의 분명함을 가지고 할 때 아이가 분명 입시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토대가 더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학생이 무슨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명확하게 자기 길을 가고 그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내거든요. 그게 입시에 있어서는 더 명확합니다.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해나가는 것 속에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모든 걸 다 열심히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는 친구다. 뭐 그럼 엄청 뛰어난 거죠.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은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요. 선택장애가 오더라고요. 결국은 뭐를 선택해서 이 길을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국 모르기 때문에 다방면에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렇다고 엄청 다방면을 다 막 세계적인 수준까지 잘한다는 아닐 경우가 클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오히려 대학이나 이런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모든 거를 다 하는 부분들이 맞는 거가 아니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목표의식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예를 들면 체험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체험을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목표가 일단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고입을 생각을 하셔야죠. 고입이라는 이제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는 것 안에서 아 나는 지금 어학적인 측면에서 재능도 있고 재미도 있고 잘하는 측면이 있으니 뭐 외고를 가보자. 국제고를 가보자. 그러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2학년이 3학년이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자연스럽게 할 거 말 거들이 갈라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입에 대한 부분에서 목표를 세우실 수 있게끔 조금 안내를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외고하고 국제고에 그러면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 지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시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1단계가 영어 성적으로만 선발합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고나 국제고는 뭐만 챙기셔도 되느냐? 1학년 성적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자유학년제 이렇게 되니까 2학년 성적부터 이제 고입에 들어갈 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고입 전형 자료가 되는데 그때 영어 성적만요. 올 A 만들어 놓으시면 되세요. 4개 학기를. 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일은 요즘엔 좀 없습니다. 경쟁이 막 어마무시하게 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외고를 가야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살짝의 퀘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활동력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가면서는 조금 그 부분들이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고라고 학생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잘 돼 있을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선생님을 충분히 타고요. 외고나 국제고의 이점은 많은 걸 잘 시키긴 한다. 근데 많은 걸 시켰기 때문에 저번 시간 기억하시면 뭔가 학생부라는 건 글자 수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많이 하면, 많이 집어넣으면 결국 하나의 활동이 간단하게 적히니까 평가자가 볼 때는 이게 무엇했는지에 대한 이슈가 되거든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지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외고나 국제고들은 많이 시킨 것들에서 빼야 될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들도 못합니다. 네가 결정해. 이러기도 하고요. 왜 빼니? 다 넣어야지. 뭐 이러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더 잘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못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런 측면을 조금은 생각은 하셔야 되고 여하튼 일단은 그 영어 성적만 챙기시면 지금은 외고 국제고 가는 게 일단은 크게 진입장벽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가 하나 정도 비나와도요 되더라고요. 네, 그런 지점들도 있어서 근데 이제 1단계는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2단계는 면접이라는 거를 하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면접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뭐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방향성만 이해하고 안다라고 하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저처럼 괜찮은 사람이 자소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이런 걸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요청이 많으시면 제가 무료로 자소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걸 또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저희 학원으로 오셔서 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하튼 그런 것들을 자소서를 쓰고 그 자소서 기반의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그럼 요거는 면접이라고 하는 건 말잘하기 대회는 아닙니다. 평가자가 질문하는 것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얘기를 하느냐 지식을 단순하게 묻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실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잘했던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만 되시면 사실 제 관점에서 지금은요. 외고 국제고는 뭐 들어가는 게 어려움이 아니죠. 근데 뭘 생각하셔야죠? 한용외고 좀만 준비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들어가서가 문제죠.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이 그래도 뭉쳐 있거든요. 한용외고는 탑5 안에 들어가는 외고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몰려 있어서 예를 들면 한용외고도 평균값이 거의 90에 가까울 겁니다. 시험을 보면요. 중학교 시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는 어찌됐건 어렵게 냅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내야 조금의 점수 차이라도 벌려서 등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점이 10%가 넘어가면 그 학교 완전히 문제 꽉 난 거거든요. 1등급을 못 만들었다 말이 안 되죠. 10%의 친구들을 100명이 뭐 15%가 나왔다 그러면 다 1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다 2등급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외고 이런 탑외고들은 점수 차이 소수점짜리로 막 등수가 갈리고 그 한 문제 때문에 진짜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후의 문제인 거지 일단은 들어갈 때는 수월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 들어가서 이제 생활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 들어가는 시점은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도 쉽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외고나 과학고 가겠다는 얘기가 이제는 흔해졌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고 사실 중학교에 뭐 영어 관련된 성적 시험과 관련된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지금은 워낙 많기도 하고요.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우선은 외고를 목표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지점만 신경 쓰면 일단 되기는 합니다.
요거는 일단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때 너 외고라는 곳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외고에서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이 외고에서의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가볼래? 그래서 아이가 결정을 하면 이런 지점만 도와주시면 이 친구가 내가 영어는 그래도 잘하려고 해야겠구나. 이런 거와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들어갈 때는 쉬울 수 있는데 들어가서가 사실 문제야. 그래서 지금부터 선행을 조금 하자. 국영수사과 일단 국영수래도 우리가 일단 사회 과목이라도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의 것들을 좀 하자. 그거를 해오시면 사실 한영이 그렇게 어려울 거냐? 그렇진 않죠. 충분하게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의 목표의식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고인데 과학고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는 올 A 받은 친구들은 한번 해봐. 그리고 부모님들도 욕심이 생기시고 그래서 중1부터 뭔가 이제 준비하시는 것들을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요. 과거도 일단은 그렇게 진입장벽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은 성적의 부분들이 반영, 영어 하나만 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지점들도 있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 1단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면접이라는 이런 상황들을 가게 되니까 사실 과거도 맞추어서 준비하면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고보다는 신경 써야 될 게 일단은 많은 게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선행이 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1 수준까지만 하고 나면 과고 들어가는 게 수월할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적어도 수학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그런 지점이 좀 필요하고 과학도 물화생지 1이라고 하는 그 파트까지 고교학점제의 물화생지인데 그 과목들에 대한 선행까지 공통 과목들 1학년 때 것들은 해지고 그러고 나서 준비가 되어지면 사실 우리 아이고가 과학빌은 아닌데 근데 준비만 되어지면 사실 만들어질 수 있는 루트들은 여러 가지 있고 학원이 또 그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의 이용들을 하실 수 있는 아이가 혼자 알아서 이렇게 했었던 친구들은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뽑는데 그 준비를 맞춰서 못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한계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더디게 준비해야 하는 이런 지점들이 조금 있기는 하다. 근데 일단 수학과 과학의 부분에서 그런 지점들이 잘 준비가 되고 하나만 더 플러스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면접이 일단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면접 형태들이 있고 자기가 과학적인 어떤 실험이나 이런 어떤 탐구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사실 준비가 되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영재 프로그램들이 교육청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학원들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영재 프로그램의 중학교 과정에 선발이 돼서 들어갔다. 그럼 실험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다 해결되세요. 거기서 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할 수도 있고 그 했었던 거를 다시 중학교 과정에서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뜻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은 있다. 그래서 과학 쪽에 흥미가 분명하고 이왕이면은 어떤 이제 그 부분에서 과학고를 한다면 사실 외고도 그렇고 과학고도 그렇고 그런 학교들을 나왔을 때 스카이 가기는 일반고보다는 훨씬 편한 거거든요. 들어가서도 일단 잘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학고는 선행에 대한 어떤 부분의 목표와 실험과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것들을 목표 삼고 지금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실 수 있는 길들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 어떤 거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고입정보 포탈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특성화고에서도 되게 상당히 일반고보다 수준이 있는 특성화고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들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마이스터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고 같은 경우는 진짜 중학교에서 조금 상위권에 있는 성적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갈 수 있는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의 특성화고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로봇에 더 특화된 이런 지점들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정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쪽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도 오히려 스카이 가기가 쉬울 수 있는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선호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고, 마이스터고는 조금 더 빡세기는 하죠. 근데 이제 마이스터고도 모든 분야가 다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들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요 사이트에서 이제 요 학교들을 보시면서 정보들이 나와 있고 이런 지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떤 목표, 고입에 대한 이런 정도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볼래? 라고 하고 아이가 동의되면 그래서 이렇게 뽑는다고 하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네? 그런 계획이 세워지시면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부분으로 가시면 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지점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에 정보들도 되게 잘 보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결국은 고입이라는 것이 분명한 어떤 목표의식을 주잖아요. 근데 그 고입을 했었을 때 결국은 어떤 특수한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선행이 필요할 거냐. 근데 앞에서 다 얘기했죠. 영어 해야 됩니다. 외국 국제고는 어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는 수학, 과학 해야 됩니다. 거기에 탐구적인 역량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랬고 특성화고도 나름의 실기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특정한 부분들을 뭔가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선행이라는 부분이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 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땡큐한 경우가 아이가 그래서 EBS 보면서 뭐 사이트를 찾아가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면 그러면 되게 수월한데, 그런 친구는 0.01% 뭐 이렇게 있을까 말까인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 아이의 이제 모습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는 어떤 외부의 이런 도움이나 부모님은 또 아무리 전문가해도 또 말을 안 듣거든요. 이런 지점들도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선행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위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띄워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보 차원에서 이 지점들을 해드렸고, 예를 들면 수학이 공통수학 2가 되면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수원수투라고 하는 개념들은 대수냐 미적분이냐 원 이렇게 일단은 되는 부분들이니까 적어도 대수와 미적분 원까지 그렇게 한다. 이런 이제 느낌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면 좋고, 탐구 역량에는 어떤 실험의 결과들을 통계 처리해야 되는 지점에서 확률과 통계도 하시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학에서는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일반 선택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2학년 때 선택을 하도록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화생지 나오시죠. 여기에 다음의 과정들은 이런 겁니다. 물리학 다음에는 역학과 에너지 이 부분이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전자기와 양자 뭐 이런 식으로 위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는 화학이고요. 세포와 물질 대사는 생명과학 쪽이고, 지구 시스템은 지구과학. 그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적어도 여기에 앞쪽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지구 시스템 과학까지는 과거를 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놓으심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목표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입의 방향성들을 잡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어찌됐건 선행을 해가면서 준비해 가시는 부분이 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스카이를 가는데 되는 부분이냐면,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성적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고교를 가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성적이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자기 루틴이 뚜렷하거든요. 최상위 친구들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든 루틴을 만들어서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6일 정도는 공부하는 시스템. 하루만 좀 쉰다. 물론 시험 기간 때는 7일 내내 공부하는 것들을 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서 앉아 있어도 이제 집중력이 다른 부분인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이런 건 거의 제로죠. 서서히 연습될 수밖에 없는
극성실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고등학교든 일반고든 외고든 특목고든 과고든 거기에서 최상위 성적을 갖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진짜 극성실함의 극치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노는 시간도 그냥 삘 가는 대로 노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노는 시간들을 세팅해 놓습니다. 공부가 사실 이 최상위 친구들 공부가 다 재밌고 좋아서 하는 친구일까요?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공부가 재밌고 좋아서 하는 애들은요, 이상한 애들입니다. 진짜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나봐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맥락이고, 그럼 결국은 어떤 애들이 극성실의 이런 모습으로 성적이 좋은 거냐? 결국 그런 루틴을 만드는 친구들. 나름의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 삶을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른 쪽에 있지만 어찌됐건 뒤로 미루고 지금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학교급에서 1등을 간다는 건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전체 과목을 그렇게 해야 1등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도 충분하게 다 1.0 10%지만 이게 2학년부터도 문제일 수 있고 1학년도 문제입니다. 서울도 나눠 먹기식을 해서 1.0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저 강남에도요. 지방은 더 많습니다. 1.0이 없어요. 근데 1.0 정도가 돼야 스카이 지원하고 이럴 거거든요. 고교 학점제 내신에서는. 그런 지점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앞에서의 목표의식을 갖고 선행을 하면서 공부라는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잡히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틀이 잡히고, 그래서 내가 사람인지라 365일 공부할 수 없으니 그러니 요 날은 어떻게 쉬어야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니 부모님이 뭐 일주일 내내 공부해라, 이거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도 위험하거든요. 그거를 사례를 대라. 유재석 님이 나오는 유키즈 있죠. 몇 개월 전인 거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를 최연소로 합격했고요. 모든 과정을 1차에 패스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잘 나가는 로펌에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다 하신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목표 삼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집 나와서 어떻게 원룸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요. 공부라는 걸 하루 종일 미친 듯이 했었을 거잖아요. 모든 과정을 1차에 통과하는 이것도 드물거든요. 근데 나이도 제일 어리는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해가는데 조금 몇 층에 사니까 공부하다가 창문 열고 나쁜 생각도 들고, 저번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고비들을 막 넘기거든요. 이게 자기가 선택했음에도 이렇거든요. 공부라는 게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사법고시가 뭐 그냥인가요? 아니죠. 그런 지점인데 이거를 부모님이 시켜서 아이가 그런 지경이 간다. 100% 사고 납니다. 뭐 고등학교 넘어서고 그래서 의대 들어갔다고 치죠. 그러면 의대 가서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빠이빠이 하는 친구 은근히 꽤 많습니다. 결국은 그런 지점들이 되기 때문에 사람인 거를 명심을 하시고 진짜 공부 좋아서 하는 애면 내버려 두셔도 자기가 해요. 그거는 문제되진 않죠. 물론 이 친구도 뭔가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지금의 중등의 과정에서 일단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간다라면 스카이를 그냥 고르고 있는 거죠. 어느 과를 갈까? 그냥 사람들 따라 의대 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느 교수님 밑으로 갈까? 나는 경희대 갈 거야. 전국 탐입에도 불구하고. 왜 가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노벨상에 가까우신 교수님 그룹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 어떤 교수님이 계시냐면 그래핀 갖고 연구했던 분들이 노벨상 타셨죠. 노벨 물리학상인가 타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화학상인가? 하여튼 그 그룹의 연구진에 있었던 교수님이 지금 경희대 물리학과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분도 노벨 물리학상 이런 쪽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하는. 그래서 그 교수님 보고 경희대 가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목표가 뚜렷한 거죠. 어떤 분야에서 나를 누가 끌어줄 거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 루트 따라가면 그 노벨상 탄 교수 밑에 가서 박사과정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수월하거든요. 추천해주면. 네가 추천한 애야? 그럼 받아야지. 뭐 이런 거니까. 또 추천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걸 거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 여하튼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그런 극성실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하실 거냐. 그게 지금 중학교부터 선행이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가도요, 두 가지 부류인데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약간 천재라기보다 그렇게 선행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모든 성적이 다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또 다른 부류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 달인처럼 잘해서 들어온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일부분의 준비들을 해가면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성적 고민을 좀 안 하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더 하는. 실제 그런 친구들이 더 연구 보고서들은 실제 학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 근데 과거는요, 다 지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과거들이요, 서울대, 스카이, 연고대 이런 데 교수님들한테 저 이런 연구할 건데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 모르셨죠? 예, 그런 거 하니까 연구가 다른 거예요. 과거 애들이 천재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연구는 이런 거고 이론적 배경 어떻게 하고 설계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더 공부해서 바꿔와 그러면 또 그거 컨펌해주고 그러면서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장비가 없으면 대학까지 불러다가 박사 붙여가지고 하게 하고 그러니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 과거에서 5, 6, 7등급도 주요대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공부 습관 이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학 전에 미리 이런 습관이 아니고 책 제목인데요. 네, 제목을 받아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스카이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아이가 적극적이고 도전정신이 있으며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막 이제 어떤 생각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고입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에 필요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어찌됐건 해가고 아이가 아무리 학원을 갖다 놔도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이 갖춰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니까 고등학교 입성했을 때는 충분히 이 친구들이 탑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의식을 조금 자꾸 갖게끔 하시는 거 그러면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고입이 고등학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무료이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실험을 막 주구장창 밤새면서도 할 수 있고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너의 연구를 막 이렇게 봐주시기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특성화고인데 이런 쪽의 것도 있네. 그럼 대학까지 굳이 안 가도 너도 막 고등학교 졸업하면 괜찮은 직업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돈도 잘 벌 수도 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해주시면 그러면 아이가 어찌됐건 고민을 하게 되고 수용이 되면 그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 딸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학원을 보내고 싶었는데 가기 싫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자꾸 아이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시는 게 이 최종적인 공부의 습관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이게 잡히지 않으면 스카이가 힘든 게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대입을 위해서 대학이라는 곳을 스카이를 잘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연습이 되어야 되느냐 그 지점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적과 관련돼서 공부의 부분이 아닌 측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독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데 그냥 풀어놓고요. 네가 원하는 책을 골라봐.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여하튼 뭔가 책과 가까워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서울대가 자소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 부분인데 서울대가 자기소개서를 받던 시절 그때 유일하게 모든 대학과 다른 지점을 계속 요구했었던 게 뭐냐면 자소서 질문 중에 하나를 꼭 추가했는데요.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써라가 있었어요. 3권의 책을 선택해서 500자씩 썼었나? 500자가 안 됐나? 500바이트였나? 하여튼 그거를 작성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서울대가 왜 굳이 자꾸 독서의 내용을 강조했었을까요? 사실 그 입시에는 이게 쓰이지 않으니까 다른 거는 없고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목적이 연구자를 키워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학부 졸업하고 해서 사회 진출해서 뭐 성공해서 학교를 빛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대학 기간은 연구하는 기간 그래서 학문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의 상아탑을 쌓아가는 데는 부분에서 연구자들은 결국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디어가 불현듯 예술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영감이 떠오르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연구를 보다가 인접한 학문의 연구 분야에 앞서가는 걸 보다가 요걸 요렇게 접목할 수 있겠네? 그런 식의 부분들도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경험들이 있고 그 능력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대학에 가서 한국은 조금 이상하지만 근데 대학원 과정까지 가야 될 때는 결국 그런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입시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독서라는 부분이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주시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책과 담 쌓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친구가 막 전문 유튜버를 찾아본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텍스트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훈련은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학술지에 나중에 박사가 돼서 논문 게재할 때 유튜브로 내지 않잖아요. 네. 그 양식에 맞춰서 자기의 것들을 정리해서 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지점이 나중에 크게 바뀔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독서의 관점을 어떻게 해주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1차적으로 필요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좀 드릴 수 있는 건 대학교에서 학과에서 이게 고려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시면 전공 안내라고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학과마다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고려대는 추천 도서를 올렸습니다. 그럼 네가 관심 있는 게 요러니 여기 대학 교수님은 요런 책들을 추천하시네. 이 중에서 한번 읽어볼까. 네,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런 맥락이 있으실 수 있고 아니고 또 이제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의 지식인의 서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들인데 그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 이 책에서 되게 영감받았고 이 책이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줬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친구가 롤모델 삼은 사람이 있다. 뭔가 이렇게 좋게 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추천한 책이래.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좀 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책이 엉터리 책은 일단 아닐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도 한번 조금 읽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일단은 자극을 주실 수도 있는 지점이 조금 있겠다. 그래서 독서에 있어서는 자꾸 아이가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과 너무 담쌓았다. 그럼 만화책부터 시작해도 되죠. 만화책 갖고 약간 만화화해서 지식을 또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많이 보는 뭐 만화인데 역사 얘기를 한다거나 만화인데 과학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지점들을 더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다. 그 지점이고 요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사실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다독보단 한 가지 책을 집중력 있게 끈기 있게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일단은 독서와 어떻게 더 친해지게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뭐 이제 물질적인 아이라고 치면 이 책 읽으면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에 답들을 하면 아빠가 뭐 엄마가 용돈을 5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친구는 인정해주면 그런 것들을 더 한다 그러면 자꾸 인정해 주시고 이런 아이마다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어느 책은 사랑의 언어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 필요한 언어대로 이렇게 어떤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조금 더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지점이 있기는 하다. 근데 고민은 좀 필요하신 거죠. 그리고 약간은 지금은 활자화된 것들을 잘 읽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책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거기서 재미를 느끼면 그 다음 수준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일단 있을 수 있어서 독서라는 부분이 입시에 있어서 중요한 포지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조금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거. 그런 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어떤 친척 형이나 뭐 누나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책을 추천하면 그래도 좀 몇 페이지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했던 거래. 그럼 한번 읽어보자. 진로랑 꼭 상관없더라도 그렇게 뭔가 좀 친해지는 부분들을 만드시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의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요한 게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숙제식으로 이제 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결국 학교에서 검색을 하게 하고 그 검색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가면 갈수록 검색하는 역량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뭔가 검색하는 역량, 그거에 따라서 질적인 차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말고 너 검색해봐, 찾아봐. 엄마 이것 좀 찾아줄래?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자꾸 뭔가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찾고 잘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양질의 어떤 이런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서 연습시키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자꾸 해보면 자꾸 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 조금 참고하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구글링하는 것들에 대해서 편해질 수 있게. 근데 학생들이 많이 그런 지점에서 이제 금방 찾고 찾기 능력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지식과 관련된 거에서 아직 정보들이 그럴 수 있는 지점이어서 연습시키고, 그래서 금방 찾아내면 뭐 상으로 뭔가를 사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라도 유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연습해야 될 게,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 자녀가 없으시면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인데 고등학교를, 인근 고등학교를 다니신다. 그러면 정보를 하나 얻으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보통의 고등학교 요 지역들의 학교들은요, 여기 DBPR라는 거는 학술지를 모아놓은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를 개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찾은 자료를 다운받으려고 하면 한 건당 6,000원이에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보통 보고서 하나 쓰려면 한 5, 6개 학술지 논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막 3만 원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하나만 쓰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인분한테 학교에서 DBP야 학교 아이디 비번 나오지 않았냐. 그것 좀 공유해달라. 그러면 요건 뭐냐면 그 학교 학생들한테 오픈하는 거거든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이 여기서 무료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그럼 중학생도요, 그거만 알게 되시면 그러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막 뒤져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논문이구나.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아, 여기에서 내가 키워드를 넣었더니 이런 논문들이 나오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지점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친숙하게 만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써서 내는 어떤 질적인 차이는 보는 자료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몇백만 원을 내고 여기에 돈을 주고 해가지고 아이디 비번을 얻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 불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넷플릭스 뭐 아이디 공유하는 거랑 다르고, 학생들이 뭐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팔아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지점들이니까 그렇게 얻으셔서 들어가서 쓰면 이거 뭐 동시 접속을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 거니까, 누가 접속했는지 뭐 추적한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걸 좀 찾아봐.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뭐 토론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연구한 것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우리 들어가서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보고 키워드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자료 있으면 요거 한번 요약해보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 아이 수준이 점점 본인도 해본 경험 속에서 이 정도는 상식 얘기인데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DBP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입시에서 뭐냐면요, 나중에 이 면접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애로사항을 겪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성적은 좋고 우수하게 탐구하는 친구인데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탑인데 그래서 연습을 시켰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면접에 있는 전형이 전혀 안 되는, 우수하게 막 1단계 평가에서 최상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입시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면접이라는 비중이 되게 커질 겁니다. 정시에도 면접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울대가 그렇게 갈 거고요. 가고 일단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대학들도 그럴 수 있고, 내신으로 중심으로 뽑았던 교과 전형도 100% 그런 지점들이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이 면접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말 잘하기 대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이 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한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여학생이 잘하긴 합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되면 뭐냐면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 쪽에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에서는 정신 차리고 면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요, 오 만점, 오 만점, 근데 다 만점이야. 무슨 일이지? 이러면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잘 들어보잖아요.
유창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네.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알맹이 있는 그 학생이 의미 있게 지식적인 걸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런 말할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이 일단은 필요하고 말로 때울 수 있는 게 절대 면접이 아닙니다. 나름 대학의 평가자가 다 도사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지점이고 10분 이런 면접만 해도 충분히 바닥을 알 수 있는 이런 지점이고 학생들을 충분히 변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동아리에서 막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한 친구들이 특정한 것에 모여서 막 말하고 네. 그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토론 같은 거 하면 그래도 조금 해봐라. 그러면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하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조사한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도록 해봐. 한번 말해볼래? 그럼 보면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의 부분들도 있고 반장 이런 거 얘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 서서 선생님 대신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우선은 숙기가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게 우수했는데 결국 숙기가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 여학생은.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 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청에서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런 지점이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남들 앞에 이런 것들을 하는 지점들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지점들도 이왕이면 해라. 자꾸 푸시하시고 자극하시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뭔가를 막 발표하게 합니다. 뒤로 빼지 말고 하게끔 해라. 안 그러고 이제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지 선생님 통해서 확인도 하시고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 왜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도 필요하다라고 하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말하는 부분들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역량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점들을 일단 키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는 제가 실수인데 일단은 이런 건데요. 글쓰기 역량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뭔가를 보고서를 쓰거나 페이퍼를 쓰거나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거나 나중에 뭐 안 돼가지고 논술 시험을 본다라고 해도 수리과학이 논술이고요. 논리적 글쓰기가 해야 되는 거고 인문 쪽도 그런 이제 맥락들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이제 감춰져 있는 건데요. 신문 사설 요약하는 게 글쓰기 역량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요약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일단은 훈련의 어떤 부분들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료 하나였는데 이 PPT를 제가 좀 정리돼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런 지점에서 논리적으로 글 쓰는 훈련을 조금 하는 거. 그럼 논리적 글쓰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토대로 너의 생각을 한번 논리적 글쓰기를 자료 조사해 가면서 해보자. 그럼 뭐 처음부터 잘하나요? 그래서 자료 하나 보고 거기에 내용의 핵심적인 뭔가를 내 생각 속에 근거로 삼고 그거를 논리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훈련하는 거. 네, 그런 지점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숨겨져 있는 거는 학술 논문 요약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석박과정 가면요. 교수님들이 트레인 시키는 거 이거잖아요. 논문 한 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지도학생은 막 20, 30개 주고서 내일까지 다 정리해 와.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엑기스 있게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싹 정리하는 그런 훈련.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학술 논문을 봤을 때 뭐를 봐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고 이 개념이 뭔지가 이미 연습들이 되는 거니까 학술 논문 이런 거 뭔가 보면서 참고했었던 것들을 조금 요약해보자. 그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링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단은 논리적 글쓰기를 하실 수 있고 이도저도 아니다. 일단 일기부터 써도. 네. 자기의 생각을 그날에 있었던 걸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쓰다 보면 늘어납니다. 쓰다 보면 생각의 논리가 생기고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이어서 일기까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탐구 보고서. 그러니까 이과 쪽의 과학의 보고서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인문사회과학의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중에 옛날 기억을 되돌리시면 연구방법론 그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안내들도 있어서 아 이런 식으로 과학은 이렇게 이제 어떤 보고서들이 논리적 양식들이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책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끝이 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저번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확 와닿으실 건데요. 이 착하게 살으라는 게 뭐냐?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학생부를 평가할 때 인성이라는 영역을 자꾸 평가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부가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스카이는 사실 학업 역량도 뛰어나고 진로, 전공과 관련된 탐구 역량도 뛰어나거든요. 여기서는 변별 지점이 없는데 결국 어디서 한 끗을 만드냐? 인성, 착하게 살아왔니? 이런 지점이 있어서 이 착함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개판으로 중학교 살다가 이제 착해지자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뭐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데 우리 같이 착해지자. 그래서 뭐냐? 일단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입시에서 학생부 서류라는 걸 평가할 때 여기 보시면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이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만 혼자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제가 사회복지재단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VMS라는 사이트를 치시면 봉사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은 보실 수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요. 가족봉사단, 강동구 가족센터 들어보셨죠? 여기 가면은 어떤 시즌에 가족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아이만 시키면 자기는 안 하시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는 안 하면서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는 이런 거 하라고 해? 네, 지금 뭐 하기도 바쁜데 놀기도 바쁜데 이럴 수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하시면 어찌됐건 거기 안에서 인성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훈련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타적 행동 속에서 아이가 바뀌게 되고 그걸 늘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 중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봉사 추천드립니다. 네, 조금 시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스카이 가기 위해 한번 희생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이가 진짜 제대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거니까 이런 봉사 찾아보시면 이 가족봉사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봉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요게 예전에는 봉사 시간에 지금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하는 봉사들은 입시에 쓸 수가 없거든요. 입시용은 아니지만 아이가 그런 토대를 갖고 고등학교 생활 중에 남을 돕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연히 선생님들이 그게 관찰되고 그 기록이 이렇게 한두 줄 들어가는 게 그게 스카이를 1차 합격할 수 있는, 최초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우리 조폭은 아니지만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준비됐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어떤 이제 대략의 방향성들을 아셨는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실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천에는 부모님도 용기가 필요하시고 부모님도 조금 수고가 필요하신 게 더 구체적인 정보 지금 필요한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시고 이런 것들이어서 제가 그런 어떤 가이드들을 이렇게 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만 가셔도 일단 괜찮고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치면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우리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생 아니고 그리고 연습할 수 있고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렸던 그런 루틴대로 이렇게 간다라면 충분히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걱정되거나 이러시지 않지 않을까. 그런 지점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와 부모님이 일단 틀어지면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 하는 소리들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서 이거는 정말 기술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고민과 약간 욕심의 내려놓음과 뭔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뭔가 수용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관계들이 발전될 때 이런 부분들이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뭐 이런 지점에서 구체적인 궁금함이 있다. 그럼 저희 학원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강의했던 사람 좀 불러주세요. 언제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친절하게 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